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이죠. 네, 엑시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추가 매수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매도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현재 엑시콘의 수익률은 제 계좌 상에서는 대략 한 2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럼 215%나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왜 다시 또 이렇게 분석을 좀 하느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를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이, 주가가 뛰기 직전에, 혹은 뛰기 전에, 미리부터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제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을, 제 분석을 이제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기업을 이제 분석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럼 이제 와서 왜 215%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왜 또 분석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엑시콘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곡점이 좀 생긴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더 할 의향이 있고, 그만큼 괜찮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엑시콘이다. 제가 예, 작년 3월부터 이제 그 반도체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기업 중 하나를 저는 엑시콘으로 꼽았었습니다. 그리고 엑시콘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매우 큰 수익이 지금 나고 있고, 이미 큰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깊이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엑시콘을 분석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소형주였어요. 그래서 리포트도 안 나오고 자료를 얻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 보고서를 좀 뒤져봐도 엑시콘이 좀 친절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주가가 이제 엑시콘의 펀더멘털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는 소외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소외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했을 때만 하더라도 1000억이 한참 안 되는 주가에서 현재 1600억 정도를 이제 형성하고 있죠. 다만 실적이 꽤나 많이, 올해부터는 꽤나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3분기에는 역대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만큼 무조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에서 이제 생각할 것은, 그럼 지금의 실적 성장성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겠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엑시콘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혹은 장비의 기술력,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그런 협력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협력사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엑시콘에서는 그렇게 친절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수주 날짜, 아니면 납기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세세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엑시콘에 대한 그런 장비라던가 기술력, 혹은 파트너사 이런 것들을 훤히 꿰뚫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절대 아니지만, 제가 유추한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미 엑시콘을 여러 번 분석해드렸어요. 그래서 엑시콘이 뭐 하는 회사이고 어떤 장비를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분석은 이미 전 영상에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해드릴 초점은 그럼 지금부터라도 엑시콘을 관심 있게 볼 정도로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여전히 매력적인 사업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엑시콘은 이 테스터 장비예요. 후공정 테스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DDR5 모듈에 대한 양산이 올해부터는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테스트 겸, 그러니까 이런 인증 차원에서 이제 생산을 했었던 거고, 매출이 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양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실적에 대한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드밴 테스트라던가 이런 기존의 이제 후공정 강자들의 점유율을 엑시콘이 점차 뺏어오고 있고요. 특히 놀라운 점이, 원래 SK하이닉스는 유니테스트가 담당했었어요. 삼성전자는 엑시콘이 담당했었고요. 그런데 유니테스트 측에서 아직은 DDR5에 대한 이런 기술력이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쟁사도 같이 물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사를 다 한번 꿰뚫어 봤는데, 결국 이쪽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은 엑시콘이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DDR5라던가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뭐 비메모리 테스터 혹은 이미지 센서 테스터 이런 것들도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도 긴밀한 협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고 제 예측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편중치가 굉장히 큽니다. 베타값이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가 나는 해에도 15% 이상, 최소 15% 정도를 연구개발비, R&D 비용으로 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엑시콘이다. 이러한 몇 년간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이제 기업 문화를 봤을 때에도 점차 이러한 비용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이제 점차 다시 돌고 있고요. 이미 올해부터도 뭐 TSMC에서 30조 원, 삼성전자에서도 최소 13조 원 이상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DDR5로의 연결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양산이 될 것이라는 점,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에는 이 테스트 장비가 어느 정도 호환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혜를 입지는 못했어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반도체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테스터 공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그런 과정에서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특히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인 엑시콘 같은 경우는 수혜를 크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점을 저는 투자 포인트로 잡았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소부장업체로도 대한민국 대표 소부장업체로도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혹은 소부장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가 저는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6월 전까지는 DDR5에 대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DDR5,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쪽, 특히 팹리스라던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DDR5에 대한 양산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제가 예상했을 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폭발성이 완연히 드러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초기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쪽에 대한 양산이 좀 접어들면서 유의미한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이때 테스터라던가 특히 조금 더 나아가서 엑시콘에서는 이미 CI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에 대한 테스터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 이미지 센서라는 것은 뭐 자율주행,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율주행에도 물론 중요하고 카메라의 초점, TOF에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물론 저도 투자하고 있고 이미 6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이항에서도 UAM 사업에 진입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UAM 같은 경우도 거의 자율주행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는 분야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작 해봤자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밖에 안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전기차, UAM, 그리고 로봇, 뭐 기계 장치, 더 나아가서는 감시용 카메라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처가 점차 저는 폭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상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CIS, 이미지 센서에 대한 투자는 저는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반도체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그런 분석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시장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엑시콘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과의 그 협력을 그리고 그런 파트너십을 이미 맺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이고, 물론 작년부터 진행된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조금 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연도는 이제 2021년부터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인 양산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완연한 이제 실적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 대한 테스터기에 대한 그런 초기 납품이 이미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꽤나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CIS 테스터 같은 경우는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이미 1차 투자 이후에 삼성에서 이제 이미 이번 이미지 센서에 대한 그런 발표를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투자를 완료한 상황이고, 올해부터는 2차 투자까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엑시콘의 CIS 테스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센서뿐만 아니라 다른 비메모리에서도 이제 활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미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이제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놀라운 점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는 유니테스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어요. 엑시콘은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었고요. 네, SK 하이닉스에서 엑시콘의 DDR5 테스트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엑시콘이 SK 하이닉스를 뚫었어요. 이걸 좀 알아보니까 아직은 유니테스트에서는 뭐 괄목할 만한 그런 기술력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미 21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보고 있고요. 물론 매도 추천 아닌 거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이미 수익을 크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증 편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분석을 좀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지만 과연 보수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언제부터 볼 수 있겠느냐 이거 좀 봤을 때에는 그리고 이 라인 때 그리고 14,000원 라인 때부터 만원대 라인 때까지가 저는 꽤나 보수적으로 봐도 안정적인 구간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월봉을 좀 봤을 때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미 전고점을 뚫는 상황이고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역대 최대 매출이 저는 찍힐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 라인 때까지 14,000원 라인대에서 이제 9,000원대, 9,000원대 라인대까지가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안정적인 구간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시콘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